맞죠? 어, 아, 네, 됐어. 예. 오늘 발표한 논문은 Structured 3D Latent for Scalable and Versatile 3D Generation입니다. 네, 이 논문을, 아, 2024년 12월에 아카이브에 이제 등재됐고요. CVP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3D 쪽으로 해가지고 또 사업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그 괜찮은 논문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논문도 그 다른 3D 논문처럼 그러니까 2D 이미지와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2D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픽셀 그리드로 표현되는데 3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집니다. 그 메쉬, 포인트 클라우드, 레디안스 필드, 그 3D 가우시안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 방식을 각각 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여기에 딱 핏됐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 그렇게 연구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작업에서 이제 범용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D 생성 분야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 정착돼 있는데 3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착이 없으니까 이런 좀 범용적인 모델을 만들자 해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예, 3D 표현 기법 간단하게 이제 보고 가자면 메시나 플리시 필드 기반의 3D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 중심의 표현이다 보니까 그 내부를 표현 안 해서 뭐 메모리 낭비 이런 게 좀 적고요. 대신에 이제 디테일한 외형 표현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어, 이게 뭐 메쉬나 텍스처 가지고는 이제 완벽하게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표현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디안스 필드랑 3D 가우시안 기반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외형 표현에 탁월하지만 데이터 표현이 이제 밀도 중심이라서 구조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3D 표현 방식에 그 대응할 수 있으면서 고품질 3D 생성을 가능케 하는 통합적이고 범용적인 모델 트렐리스를 제안합니다. 주요 기술로는 스파이스 3D 스트럭처 인 더 레이턴트 스페이스입니다. 그 객체의 그 주변 로컬 복셀 내의 속성을 표현하고요. 서로 다른 3D 표현 방식으로 디코딩할 수 있는 중간 표현 방식을 구성합니다. 3D 정보가 없는 복셀을 건너뛰어 효율적인 고해상도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 이런 3D 공간에서 그 필요한 부분만 연산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역성을 이용해서 그 유연한 편집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 3D가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그 한 부분, 그 부분만 이제 팔만 교체하겠다 그러면 뭐 사람 팔을 집게발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선 그 강력한 비전 기반 모델을 통한 인코딩을 합니다. 그 디노 V2라는 걸 사용해서 좀 범용적으로 그 원래는 포인트 클라우드랑 가우시안이랑 뭐 레디안 스피드 모두 다른 데이터 형식이다 보니까 이건 좀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인코딩을 택해서 그 사정 정합 과정을 생략하도록 합니다. 예, 주요 특징으로는 그 하이 퀄리티, 고품질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생성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연한 편집, 뭐 텍스트랑 프롬프트에 따라 가지고 로컬 영역을 추가, 삭제, 뭐 교체하는 그 3D 편집을 그 별도 파인 튜닝 없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팅이 필요 없는 학습,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전 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했어? 와, 예, 예. 그 처음에 이제 3D 제너레이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3D 간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든가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모델들이 있는데 뭐 장점도 있지만 여러 이제 단점들, 그뭐 불안정한 학습들이던가 뭐 느리다거나 뭐 장점이 있으면 이제 단점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오토 레그레시브 모델이 있었는데 뭐 보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메시로 되고 텍스트 조건을 이용해야지만 역시 그 느리고 복잡하고 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논문 리뷰했던 것 중에 그 2D 제너레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3D 오브젝트를 갖다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3D 최적화 방식으로는 유명한 모델인 그 드림 퓨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논문 리뷰했던 가우시안 드리머처럼 이제 3D 모델을 갖다가 처음에 만든 다음에 깎고 해서 만드는 그런 모델인데 그 여러 번 이제 거쳐야 돼서 속도가 느린 그런 단점들도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멀티뷰 이미지 생성 후 이제 3D 복원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모델들은 멀티뷰에 대한 일관성 부족 문제도 있고 그 품질 저하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렉티피드 플로우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생성 패러다임이고 그 기존에 주로 이루고 있던 디퓨전 모델의 우위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디퓨전 모델보다 좋다기보다는 장단점이 각각 있는 것 같아요. 예. 본 논문에서도 리펙티드 플로우 모델을 3D 생성에 적용했으며 그 대규모 3D 생성에서도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 메소돌로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습 부분인데요. 3D 자산을 인코딩하기 위해서 슬랫 구조를 사용합니다. 슬랫은 스페이스 3D 그리드상의 지역 로컬 레이턴트를 정의하여 형상과 외형, 정보를 함께 표현합니다. 이 구조는 디노 V2 인코더로부터 추출한 멀티뷰 이미지의 특징을 융합 및 처리하여 생성되며 다양한 디코더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출력 표현으로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스트럭처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PI 그 위에 있는 수식의 이제 PI 같은 경우에는 3D 그리드 내에 활성화된 복셀의 위치, 물체의 표현과 교차하는 지점을 나타내고요. ZI 같은 경우에는 각 복셀에 대응되는 세부 정보를 담은 한 레이턴트입니다. 예, 그리고 N은 3D 공간의 해상도 그 한 변당 복셀 수인데 기본값이 64로 되어 있습니다. 64로 돼 있는 이유는 32로 도 해봤는데 채널 수를 증가시키니까 성능 향상이 점점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64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은 전체 그리드 중에 활성화된 복셀 수 약 2만 개 정도인데 이게 256 그 세제곱 정도에서 2만 개 정도다 그러면 매우 적은 양만 이제 연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적인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구조적으로 지역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주얼 피처 어그레게이션입니다. 예, FI는 그 해당 위치 주변의 세부 정보 및 외연 정보를 담은 시각적 특징 벡터. 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하겠다 이쪽 부분만 연산하겠다라는 걸 알려줬다면 이건 뭐 직접적으로 색깔이라던가 뭐 특징을 좀 많이 살려준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랜덤 카메라의 시점을 그 구체 방향으로 샘플링해서 여러 가지 렌더링 등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 하나의 이제 사물이 있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구체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찍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예, 각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된 디노 V2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맵을 추출하고요. 각 복셀 PI를 모든 시점에 이미지로 투영한 뒤 그 위치에서 픽처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피처는 평균값으로 계산돼서 최종적으로 복셀 FI로 사용됩니다. 네, 지금까지가 요 부분 그 박스로 쳐놓은 부분까지 실행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 봤던 이제 VA를 갖다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스 VAE for Structure Latent. 스파스 VA는 역할이 그 각 위치 PI에 대해서 그 로컬 레이턴트 ZI를 생성하는 겁니다. 입력은 멀티뷰로 추출된 다각적 그 시각적 피처 FI고요. 출력은 그 스트럭처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Z입니다. 학습은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리고 KL 페널티를 사용합니다. 그 아래의 그 스파이스 복셀 처리를 위한 구조적 설계에 대한 설명은 각 복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사인파 위치 인코딩을 추가하여 길이 L의 토큰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 시퀀스는 이후 그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로컬 정보 강화를 위한 어텐션 방식인데 3D 공간에서의 그 시프티드 윈도우 어텐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풀 어텐션에 비해서 각 그 활성화 복셀 위치에 있는 주위에만 그 어텐션하는 그런 기법이라서,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공간삭의 그 어텐션이란 부분에서 그 이 지금 모델과 굉장히 잘 맞는다 해서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포맷의 그 디코딩을 지원합니다. 그 3D 가우시안이랑 레디안스 필드 메쉬 형식으로 그 세 가지를 지금은 디코딩 가능하고요. 이거를 각각 그 DGS, DRF, DM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그 원래 그 다른 모델에서는 뭐 널프 같은 경우에 방사장만 다루고 그다음에 메쉬 같은 경우에는 벌텍스와 페이스 구조만 다루고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랑 오퍼시티 등 뭐 이런 정보만 다루다 보니까 각각의 그 딱딱하게 맞춰져 있었는데 트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3D 구조를 단순하게 스트럭처 레이턴트 ZI와 복셀 위치 PI로 표현해서 다양한 3D 인코더에 붙여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종속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DGS랑 DRM, 뭐 DRF, DM 뭐 이런 구조를 딱딱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디코더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이 디코더만 교체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종속되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3D 가우시안부터 보겠습니다. 각 지역 레이턴트 ZI는 K개의 가우시안으로 디코딩됩니다. 그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우시안의 최종 위치 xi는 액티브 목셀 pi 주변으로 제한되는데 pi 더하기 탄젠트 그 탄젠트 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과 1로 나오기 때문에 탄젠트 값을 한 것 같고요.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렌더링된 가우시안과 정답 이미지 간의 L1, DSSIM, LPIPS로 이제 로스를 낸다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각각 이제 더하는 식으로 뭐 DSSIM은 0.2%만 반영하겠다.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세 개를 동시에 해서 로스를 냅니다. 레디안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벡터 포지션과 이제 벡터 컬러의 로컬 레디안스 볼륨에 대한 CP 디컴포지션을 나타내는데 레디안스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 주위에 어떤 색이 밝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작은 3D 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CP 디컴포지션은 복잡한 3D를 다루는 그 선 면으로 쪼개서 다루기 학습하게 만드는 수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로스는 가우시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오타를 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스트리백이라고 하는 그 모델에서 나오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랭크 값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W랑 이제 D 위에 있는 값들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형상 파라미터 W, 그리고 거리 필드 D를 나타내고요. 어, W는 그 플렉시 큐브에서 사용된 유연한 파라미터입니다. 이거는 각 복셀을 표현하는 웨이트를 통해서 로컬 SDF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복셀 8개 꼭지점에 대한 사인드 디스턴스 값입니다. 사인드 디스턴스 값은 이제 표면 안에 있냐, 이제 밖에 있냐, 양음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컴브 업샘플링 그 블록을 통해서 최종 출력 해상도를 증가시키는데 메쉬 디코더 트랜스포머 출력만으로는 그 3D 공간 해상도가 부족해서 디테일한 그 메쉬 표현이 불가능해서 그 업셈블링 블록을 따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SDF가 영인 값들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표면이다 해서 그 예측된 메쉬 값을 렌더링하고 렌더된 깊이 맵 및 노멀 맵 사이의 정답 사이를 에러 로스로 계산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3D 최종적으로 그 학습이 되는 플로우가 맞춰지고요. 3D 제너레이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슬랙 생성을 위해서 두 개의 특화된 렉티피드 플로우 트랜스폼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스트럭처 생성을 담당하고요. 다른 하나는 해당 구조에 연결된 로컬 레이턴트 생성을 담당합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0, 1로 돼 있는 이 부분 활성화 복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스트럭처드 레이턴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드 레이턴트를 생성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이하게 인코더는 사용하지 않아요. 네. 최종적으로 요거를 이제 생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리팩티드
렉티피드 플로우 모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FM 같은 경우에는 렉티피드 플로우 모델에서 벡터 필드를 학습하기 위한 손실함수고요. 벡터 세타가 신경망을 나타내고 이 위치 x에서 시간 t에 따른 그 예측 필드 그 엡실론 마이너스 x 제로 실제 이동해야 되는 벡터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L2 그리고 유클리디안 거리 제곱을 합니다. 그 선형 보관 기반의 방향 과정을 사용하고요. 어, 여기서 컨디셔널 플로우 매칭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면서 학습된다는데 조금씩 이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공간적으로 해석 가능한 레이턴트를 생성하기에 렉티피드 플로우의 경로를 사용하는데 렉티피드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노이즈의 방향을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상의 그 모델과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그 디퓨전과 그 비교 자료가 있는데 디퓨전에 비해서 훨씬 좀 좋은 생성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과의 간단한 그 비교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은 수백 개의 이제 스텝을 하는데, 렉티피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해서 그 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 뭐 이게 그 OED 상미분 반정식에 의해서 그 뭐 연산 속도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 뭐 표현하기에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상미분 반정식 ODE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술하는 식입니다. 스파이스 스트럭처 제네레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댄스 노이즈 3D 그리드가 들어갑니다. 랜덤 노이즈가 이제 들어가고요. 액티브 복셀을 댄스 바이너리 3D 그리드 뭐 O로 변환을 합니다. 예, 이렇게 O로 변환을 한 거는 그 연산량이 계속 이제 이걸로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량이 너무 많아서 3D 컨볼루셔널 그 블럭을 통해 그 O를 로우 레졸루션 피처 그리드 S로 압축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트랜스포머 GS로 통과를 하게 되면 좀 선형적인 값이 나온다고 해야 하나? 그 약간 좀 직렬화된 그래가지고 다음 학습에 좀 더 유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코딩을 과정을 통해서 그 디노이징 S를 이진격자 O로 변환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디코더가 뭐냐 해가지고, 여기는 본 논문에는 안 나와 있고, 추가 논문에는 나와 있는데, 그 스파이스 스트럭처 VAE, 예, 이게 이제 디코더로 사용됐습니다. 표면과 교차하는 PI를 예측하고요. 뭐, 이진 복셀 구조로 돼 있고, 뭐, 다이스 로스를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학습했다는 말은 없는데, 뭐, 이런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스트럭처드 레이턴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예, 이전에 들어왔던 이진 복셀 구조를 어, 스트럭처 레이턴트로 변형해주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전 구조 위치마다 그 트랜스포머 GL을 통해서 노이즈 레이턴트를 생성합니다. 그 입력 노이즈 레이턴트를 이 세제곱 지역 범위 내에서 압축하기 위해서 스파이스 컨볼루션이 포함된 다운샘플링 블록을 적용합니다. 3D로 돼 있으면 이게 여러 개로 펴져 있다 보니까 다운샘플링 해가지고 다시 또 한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어, 여기 6개가 이제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4개로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멀티플 타임 모듈레이티드 트랜스포머 블록을 이제 통과하면서 노이즈가 풀리고 그 트랜스포머 뒤에는 업샘플링 블록이 붙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클립 피처가 들어가고요.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 디노 V2를 사용한 비주얼 피처가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설명이 없어요. 뒤쪽에 이제 그림만 나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전에 이제 학습했던 모델들로 그 각각의 3D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스트럭처 레이턴트
스트럭트 레이턴트 이거 동일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정보를 이제 변환하는 부분인데요. 디테일, 베리어, 버리, 베리에이션 한번 읽고 왔는데 스트럭처와 레이턴트가 분리되어 그 뼈대는 두고 겉모습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그 구성 그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2단계에서 해당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로 진행되고요. 리전 스펙스픽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성을 가지기 위해 바운딩 박스 부분만 이제 텍스트로 변경이 가능한데 요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모든 스테이지에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엑스페리먼트입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3D 유명 데이터 모델 그 네 가지를 이용했고요. 각각의 이제 미적 평가를 통해서 그 스코어를 내고 그 옆에 있는 요 GitHub 주소에 나와 있는 거 요걸로 이제 스코어를 낸 다음에 총 걸러진 데이터셋이 총 그 50만 777개인데 요걸로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각자 3단위 이미지 150개를 렌더링해서 캡션 생성에는 GPT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델은 그 뭐 세 가지 모델로 냈고요. 베이직, 라지, 엑스라지가 있는데 엑스라지 같은 경우에는 A140GB GPU 64개로 훈련했습니다. 리컨스트럭션 리저트입니다. 그 재현 성능과 그 성상 품질 성능을 어, 외형 제형 성능에는 PSNR 그리고 LPIPS를 사용했고 형상 품질 성능에는 CD와 F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PSNR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품질을 보고나는 정통적인 지표고요. LPIPS는 사람이 느끼는 시적 유사도를 신경망으로 이제 측정한 지표입니다. CNN을 사용해서. 그다음 CD 같은 경우에는 두 점 집합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이고요. F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거리 내 잉크 값이 얼마나 일치했는지 정답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뭐 다른 모델과 확인했을 때 트렐리스가 훨씬 성능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 평가입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볼 수 있던 그 라디오의 그 선명한 형상들, 그 격자무늬라던가 그리고 총기에 있는 흠집, 디테일한 흠집들, 그리고 형상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구조의 그 디테일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불 조절의 그 운전석의 공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났습니다. 질적 비교입니다. 여기서 2D 기반 생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인스턴트 메쉬랑 이제 LGM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3D 기반 생성 방식입니다. 2D 기반 보조 방식, 2D 제네레이션을 이용한 그 2D 생성 모델은 멀티뷰 브리지이기 때문에 그 형상 왜곡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3D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턴트의 그 낮은 재구성 정합도를 위해서 특징 없는 외형이랑 뭐 단조로운 형상을 생성하는데 그칩니다. 네, 정량적 비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그 이때 기준으로는 그 현재 트릴리스가 가장 성능이 좋다, 이 모델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저 스터디도 진행했는데요. 104명의 이제 참가자 대상으로 50개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68개의 텍스트 기반 그리고 3D 생성 사례와 67개의 이미지 기반 그 3D 생성 사례를 이제 무작위로 참가자 1인당 선택하게 했는데 이게 68개 중에 무작위가 아니라 그 3D 생성이랑 텍스트 생성이랑 합쳐가지고 135개 중에 무작위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이게 뭐가 더 좋냐 평가했는데 어, 신기하게 평균 25.97개의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역시 그 트릴리스가 확실히 많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콘클루전입니다. 우리는 이 다재다능한 고품질의 그 3D 생성을 위해서 이게 뭐 3D 생성 방식을 제안했고 이 방식의 핵심은 슬래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팩티드 그 플로우 트랜스포머 기반의 2단계 파이프라인을 도입했고요. 그 실험을 통해 품질, 뭐 다양성 편집 가능성에서 기존 방법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그 다양한 실제 운영 분야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아레나 결과인데 이건 얼마 전에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트릴리스가 2위, 그 가우시안 모델이 2위이고 트릴리스 메시 모델이 4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중계중인가? 녹음 중지. 녹음인가?